개장 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모셨고요.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은 섹터 쪽에서 체크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반도체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반도체, 새로운 용어라든지 아니면 소부장을 나눠서 보는데요. 장비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최현주 전문가님 꼽아주셨어요. 이번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매매 활용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작년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았어요. 주가들도 많이 상승했고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장비 기업들 낙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이 전망이 되면서 디램 가격도 지금 선제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3개월 연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 개선이 없이 주가 상승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올해, 내년, 본격적으로 낙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협회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반도체 장비 매출이 지난해 대비 약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좋아져서 반도체 장비 관련 매출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의 역대 최고는 22년도였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것으로 내년에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공장률, 가동률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엔 투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장비 발주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모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공정 업체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등이 있고요. 후공정 장비 업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또 월덱스 이런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장비 기업들은 내년까지 긍정적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전공정 장비 업체들서부터 먼저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좀 먼저 보시면은 일단 60일 이동 평균선에서의 지금 지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전망도 좋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지금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박스권, 시장이 좋으면은 조금 시장 대비 아웃퍼폼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도 최근에 원익 QNC나 이런 원익 그룹 관련주들이 좀 괜찮아요. 그러면서 원익 IPS도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은 테스도 어제 시장 좀 안 좋았는데도 주가는 괜찮게 움직였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업체의 대표적인데 주가 지금 약 10% 정도, 12, 13%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서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서 주가는 크게 많이 안 빠지고 있어가지고 역시 박스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덱스가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습니다. 작년에 조금 주목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특정 키워드에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난히 강했고 또 후공정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장비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짚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반도체와 시소게임 양상을 다소 좀 펼쳐서 아쉬움이 있는 2차전지 쪽입니다. 그동안 꽤 오래 쉬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 LNF 같은 경우는 어제 8%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밤에 또 미국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서 2차전지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가격 메리트도 발생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차전지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작년 하반기도 우리가 놓고 보면은 10월, 11월 이후에는 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반등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갔었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 쪽에서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죠. 일단 어제 올라왔었던 몇몇 가지 이유 중에서 특히 LNF라든지
SK라든지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증시에서도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가 흐름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분리막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전액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섹터 내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상반기처럼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오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전방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방 수요에 대한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별 이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상해 은첩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분리막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 1위 분리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미국 쪽에 대한 공장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중국 쪽을 제재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공장 설비를 축소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분리막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뭐 SKIE 테크놀로지라는 기업과 WCP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이제 SK 쪽에서 좀 먼저 나오고 있지만 WC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분리막 기업 중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3사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 운향 매출이 많다라고 한다면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LG엔솔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WCP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업종, 소재나 부품, 장비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선별적으로 다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또 게임 섹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업종이 어느덧 돼버렸습니다. 유메이드가 P2E 얘기 나오면서 잘 가다가 그런 부분들이 또 발목을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히려 신작 모멘텀이 좀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업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작 출시로 인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게임 섹터 내에서는 어떤 게 있을지 최현수 전문가님 정리해 주시죠. 네, 게임주들이 뭐 작년 말에 조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였죠. 지금 뭐 가상자산 쪽에서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그거에 엮여져 있는 뭐 유메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주가 상승 흐름이 괜찮게 나왔는데 최근에 좀 급락을 했어요. 중국발 악재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올해는 결국에는 신작이 얼마만큼 출시되느냐, 뭐 상당히 대규모로 올해 신작들이 지금 게임주들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몇몇 게임사들 몇 개나 신작들이 나올지 좀 보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7개 이상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4개 정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NC소프트도 3개, 뭐 크래프톤도 3개, 위메이드 약 2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대규모 신작 출시가 결국에는 실적을 지난해보다는 좀 개선시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영업이익 추정치는 좀 나왔는데 지난해보다 약 23%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일단 게임 업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넷마블 같은 경우는 7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약 지난해 대비 95% 이상, 약 거의 100% 가까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NC소프트도 80% 가까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가상자산 이런 거에 좀 휘둘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게임 종목,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 포커스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작년에 신작들이 거의 안 나왔는데 올해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가운데서도 투픽 어떤 종목 꼽으세요? 일단 뭐 차트 좀 잠깐 봐야 되는데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가 일단은 실적 개선이 영업 이익이 날 것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다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흐름이 그다지 뭐 많이 안 빠져요. 올랐다가 지금 약간 박스권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중국발 악재 때문에 그동안에 좀 빠졌는데 좀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계속적으로 올해는 신작 출시, 그다음에 중국발 판호 발급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세 종목 얘기해 주셨어요. 넷마블, 크래프톤, 그리고 위메이드.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좀 섹터, 업종, 우리 시장이 아니라 좀 넓게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신년사에서 이제 원래는 우리 영토 쪽으로는 미사일 발사나 이런 부분 안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뭔가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신년사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방산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방산주,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던 업종이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부각이 됐었던 적은 없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런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이제 국방비에 대한 증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수출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따져보자면 2023년도에는 130억 달러,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0억 달러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2차 계약에 대한, 2차 물량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 대상국이 원래는 4개 국가였는데 12개 국가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수출하고 있는 무기 체계에서도 6개의 무기 체계가 수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작년에는 12개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 방산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2024년도 대한민국 유망 업종에서 방산주를 꼽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란 사태도 있고요, 테러 사태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 방산업계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방산주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 대비, 그러니까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주는 그 신용 공여에 대한 잔고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4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지금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높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도 이 방산 관련주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있죠. 한화시스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은데, 또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스페코나 빅텍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좀 규모가 작고 테마성이 있는 기업들도 지금은 좀 매력적일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이고 실적 탄탄한 종목군들 원하신다면 조금 사이즈 있는 종목, 그리고 또 단기 트레이딩에는 이 사이즈 작은 종목도 적합하겠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산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두 분이 준비하신 종목,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기업 볼까요? 네, 반도체 장비 기업인 에로티베큐입니다. 네. 반도체형 진공 펌프 제작 업체고요. 올해부터 이제 삼성전자 평택 4공장, 그다음에 미국 테일러 공장에 진공 펌프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매출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이 이제 지연되면서 지금 신규 투자가 지금 조금 미뤄졌는데, 올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에 기여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어제 상승을 했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는 25,500원에서 21,500원 밴드 사이 좀 설정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OT 베큐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상대적으로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어제의 시세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21,700원인데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매수 밴드 잡아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오늘 CIS라는 기업 준비했습니다. 이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전고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삼성 SDI 쪽에서 전고체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관련돼서 국채과제도 여러 번 진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회사였죠.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지금 이제 선택과 집중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쪽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작년이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잠깐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주가 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 수주잔고만 하더라도 9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우리나라 셀업체가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 삼성 SDI가 어쨌든 전고체 쪽으로 셀업체 중에선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CIS에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9,500원을 손절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오늘장 크게 업사이드가 있지는 않지만 목표 수익률 한 20% 안팎으로 이렇게 가격 전략을 세워주시네요. 그리고 아직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이어가지고 현재 시초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CIS 같은 경우는 어제 1.74% 오르면서 11,0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초가로 매수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 9,500원입니다. 추천주가 한 종목은 반도체, 한 종목은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LOT 베큐과 CIS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추천주 살펴봤습니다.